커피 한잔 하시면서 또 문제 이거 볼 땐 계산 문제 계산기 놓고요. 공학용 계산기 꼭 놓으시고 이면지 놓고 그다음에 공식 적은 거 놓고 커피 한잔 하면서 쭉 있다가 계산 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심선 측량과 영선 측량. 영선 측량은 어디서 한다겠어요? 우리 임도에서 특히 산악지형. 중심선 측량은 평지랑 그다음에 완경사, 경사가 완만해가지고 그냥 평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평지에는 임도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임도 저기 평지 없어요. 임지요. 외국 가서 보세요. 그냥 평평해요. 아주 진짜 농사 짓기도 좋고요. 그럼 우리 영선 측량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요. 그죠? 예? 영선 측량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거 그려주는 거 이거요. 얘가 쭉 넘어갈 거고. 영선 측량. 중심선 측량은 이거랑 관계없잖아요. 그죠? 평지니까요. 왜냐하면 그걸 갖다 맞추려면 엉뚱한 데로 옮겨져 버리니까요. 완경사일 경우는요. 여기서 도로 내는데 예? 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요. 예. 그거를 생각하시고서 풀어보면 돼요. 그죠? 영선은 저성토 경계하면 맞잖아요. 그죠? 지방고상 때 측량 종단면 영선 측량을요. 그죠? 종단면 예? 계획선을 결정을 하지를 않고 지방 기울기 급할수록 영선 안쪽에 당연히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예, 경사가 급하면. 이게 이거예요. 지방 기울기 급하다는 게 이게요. 이게. 그죠? 그러면 많이 파재 깨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성토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런 거. 요거는 잘 천천히 읽어보세요. 본인의 머릿속에 영선 측량 하나만 넣어놔도 나머지는 알 수 있잖아요. 풀어내는 거니까. 토적 계산. 다소 적게 나온 실제보다 양단면 평균보다 오차가 작은 것은 그럼 여기서는 토적 계산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그죠? 양단면 평균법 있고요. 다음에 각주 공식 있고 중앙 단면적법이 있어요. 얘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실제 토적보다 다소 적게 나오지만 얘가 실제와 가장 가깝잖아요. 그죠? 근접했잖아요. 각주 공식에. 실제보다 적게 나오지만 얘는 뭐예요? 실제보다 많이 나오지만 많이 나오는 거를 기준으로 적용시키게 돼 있어요. 규정에. 표준품셈에. 왜 그러냐면요. 일을 하는 우리 을 입장에서는 양이 많이 나와야지 손해가 안 보잖아요. 그래서 돈을 더 받죠. 10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요거 잘 보라는 거예요. 적게 나오지만 오차는 작다. 안 쓸 건데, 뭐, 중앙단면적법. 그죠? 예. 저걸 알고 계시면 되죠. 그죠? 예. 종단 측량해서 야장, 요것도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요. 빨리 풀 그게 없으면 건너뛰세요. 이거는 이제 2차 실기 들어갔을 때 필가평이 있고 그죠? 15문제요. 그래서 자격평이 있어요. 자격평에서 경영계획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영계획서를 작성하려면 가서 수고 제적을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그거 구하고 그다음에 하층 식생이랑 경영계획서 작성하는 거. 이때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풀어야 돼요. 다른 문제 못 풀어도 이거는요. 그런데 그때는 이 문제 풀어도 괜찮은데 1차 필기에서는요. 이거 푸는 데다 시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풀고 시간이 나오면 여유 있게 풀으면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야장 기입했을 때 이건 뭐예요? 전시 후시 가지고 그냥 높이만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높이 구하고 내가 기준으로 정한 것보다 얼만큼 높으냐 퍼센트 줬을 때 그러면 모자르니까 성토해, 남으니까 절토해. 그것 값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것도 복잡하게 물어봤을 때. 복잡하게 안 물어봤을 때는 어느 지점에 얘는 기울기 물어봤네. 그죠? 예, 기울기요. 단위는 메다고. 그래서 기울기 물어본 거니까 그때 얘는 거꾸로 이제 퍼센트 계산하라고 시킨 거네요. 요거밖에 없어요. 문제 내는 거. 그런데 나는 해봤더니 이거 숫자 소수점 찍고 뭐하고 계산기 하다 보면 맨날 틀리더라. 제가 그랬잖아요.
저 이거 계산기 2개 있어요. 공학용 계산기 있고요. 공학용 계산기 기본적으로 이거 쓰고요. 이것도 벌써 제가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한 5개 정도는 된 것 같으네요. 비싼 것도 샀었어요. 12만 원대들을 사고 소용없어요. 2, 3만 원짜리면 돼요. 그리고 공학용 있고 이제 나이 들어서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이게 작으니까 실수를 해요. 누르는데요. 그 연세 드신 분이 혹시 수업 들으시면요. 큰 거 있잖아요. 1, 2, 3, 4 이렇게 된 거예요. 덧셈, 뺄셈, 뭐 나눗셈 이것도 하나 있어요. 그 시험 보러 가면 2개 가지고 가요. 계산기 많이 갖고 왔다고 뭐라고 안 해요. 이거 갖고 왔다고 뭐야? 그냥 뭐 거의 애화용지 3분의 2만 하잖아요. 그죠? 이만해요. 계산기. 이거는 2개 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가서 푸는 거예요. 큰 거 막 더 해야 될 거 많잖아요. 그리고 작업형 할 때는 작업형 할 때 이것도 필요할 거예요. 좀 시력 안 좋으신 분들이요. 저는 그래서 계산기 언제나 시험 보러 가면 2개 갖고 가요. 저는 다른 것도 막 시험 보고 하니까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소수점 그래도 틀려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라고요. 나중에요. 그리고 이것만 이해해서 이거를 풀 줄 알면은 별거 없잖아요. 예. 표구만 재는 수준 측량이라 그래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걸려요. 시간. 하지 마시라고요. 나중에 건 시간이 일자필기에서는 시간이 남았을 때 하세요. 그래서 한 번은 천천히 풀어보실 때 어쩌다 한 문제씩 이런 게 나와요. 지금까지 제가 요거까지 하면 3문제는 늦게 풀으라겠어요. 3문제만요. 네. 한번 천천히 해보시고요. 집재 및 운반에서 가공 본선을 사용되는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이 안전계수 와이어로프 단면돌 글이라는 것도 2차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별거 다 나와요. 무슨 뭐 이렇게 그럼 2, 4, 5, 6개 만들어갖고 얘가 또 한 가닥이나 마찬가지죠. 얘가 이제 가닥이 또 모이는 거잖아요. 모이고 가운데 또 들어가고요. 그런 거 뭐. 그런데 안전계수는 가공 본선이랑 그다음에 짐을 당기고 대감기하고 할 때 물건을 매달아서 가공 본선에다 케이블카 생각하시면 돼요. 케이블카 매달아서 갔다 왔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케이블카가 뭐예요? 목재예요. 목재. 가서 목재 싣고 땡겨서 오고 이런 식으로요. 예. 그때 가공분절 안전계수요.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2.7 당김 4점 매달리고 올리고 할 때는 6 2.7 4 60 그죠? 다음에 5번 문제요. 임두의 평면 곡선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은 복심 곡선은 반지름이 다른 곡선이 같은 방향으로 연결되는 이거 무슨요? 이거 하나하나 읽어보시는 것보다 256페이지. 이 곡선에 관해서 지금 문제가요. 이 곡선 설명이 한 4, 5문제 나왔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와요. 아깝잖아요. 한 번만 읽어보면 되는데, 그죠? 곡선 종류별로 다요. 예? 이거 꼭 가서 읽어보세요. 그랬을 때 단곡선은 어떻고, 그죠? 배양곡선은, 예? 상반되는 곡선이 서로 만났을 때, 왜냐하면 회전 반경 때문에 그래요. 회전 반경이요. 이 R 때문에요. R이 걸렸으면은 이 2개의 곡선이 만나는 지점 문제가 걸리고, 운반 이런 것 때문에 안전 때문에 그죠? 반향곡선 같은 경우 특히요, 그죠? 그런 거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 뜻을 이해를 하셔야만 돼요. 이게 보통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니까 읽어놓으면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읽어보세요. 임도의 노체, 기본적으로 임도를 만들었을 때 임도는 우선 여기서부터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절송도를 했다고 치자고요. 영선이고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노체 부분에 만들어지는데 들어가는 애들이 많잖아요. 축구 들어가고 이후에 3마루 축구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암고도 들어갈 수 있고요. 자갈로 채웠냐 아니면 메카덤식으로 했냐
마사토로 할래, 뭐로 할래, 뭐 다양한 게 들어가요. 그죠? 그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예요. 측구는 공법에 따라 토사도, 사례도, 쇠석도 이게 뭐예요? 측구가 뭐예요? 옆에다가 물 내려가는 거예요. 산 파고 나서. 측구가 우수로잖아요. 우수로. 우수로인데 무슨 뭐겠죠? 이거는 우리 요 표층, 도로의 표층 부분에 포장하는 방식이잖아요. 자갈로 할래? 아니면은 토사 같은 거 넣고 쇠석이랑 근데 석분 같은 거 넣어서 할래? 그 얘기잖아요. 그죠? 노상, 노반, 상반되는 뭐예요? 기층이랑 표층, 표면이랑 밑에는 기초. 기초 위에 표면 설치하는 거예요. 노면에 가까울수록 큰 응집에 견디기 쉬운 재료. 강해야죠. 그죠? 갔더니 위에가 푹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통나무 섭길, 저습지 같은데, 그죠? 통나무 같은 경우는 땅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땅이 지르면 통나무 이렇게 깔아요. 이렇게요. 얘를 엮어요. 와이어, 밴드로 따요. 이거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거를 옆으로 더 길게 해서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얘는 이렇게 해서 두 줄 놓는 거예요. 두 줄이요. 이렇게. 그럼 차가 얘를 밟고 가면 되고 얘는 이제 이렇게 길게 놔가지고요. 차가 이렇게 밟고 가는 거고요. 다양한 방식을 써요. 섭 같은 경우는 이 섭을 썼을 때는 밟으면 가지가 막 일어나고 그래요. 자동차 밑에 걸리고. 얘들이 부러져서 또 자동차 밑에 머물러. 막 다른 거 칠 수도 있고. 그걸 잘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부러질 염려는 없잖아요. 대신에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런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임도설까지 횡단면도 종단면도 또 나왔네요. 그죠? 예. 이거는 자주 나와요. 100분의 1로 할래? 1000분의 1로 할래? 예, 그거요. 임도 시공지 부족한 토사의 공급을 위한 장소. 단어는 알아야지. 그죠? 객토할 거냐? 토치장. 그죠? 사토장. 흙 버릴 거냐? 집재장은 나무잖아요. 그죠? 나무 벌도한 거 갖다 어디다가 쌓아놓을 거냐? 그런 거고요. 보시면 아시죠? 예, 토치는 흙을 구해오는 곳. 25,000 지형대에서 도산거리가 8cm일 때 실제 거리는 이거 축척이라는 거는 그냥 축척의 역수 이거는요.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 같잖아요. 그죠? 100cm일 때 얘를 1cm로 그렸다. 그럼 1대 100이다. 100분의 1이다. 축척.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25,000분 25,000배 하면 되는 거예요. 25,000배를 8로 줄였다. 그 비율로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냥 간단한 거잖아요. 25,000배 늘린 거를 25,000을 8cm로 내가 줄여놓은 거니까 이거잖아요. 이거요. 100을 1로 줄였으니까 이거는 25,000이니까 그죠? 얘가 25,000이잖아요. 그런데 뭘로 줄였어요? 8로 줄였다고요. 8로. 저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매번 나온 공식을 풀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대신에 이런 거요. 제가 이거 미리도 얘기했어요. 이렇게 나온, 이거 뭐야? 25,000 했더니 엄청 나왔는데 이게 0.2, 2가 들어간 건 3개밖에 없어요. 그죠? 이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뭐를 하지? 킬로미터를 어떻게 하지? 이건 여기서부터 나가라겠어요. 그죠? 네. 메다부터요. 처음부터, 기초부터.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안 하던 거라 다 틀린다겠어요. 소수점 쭉쭉쭉 늘려나가는 거. 1cm는 몇 밀리예요? 10mm. 이거 물어봐서 그거 누가 몰라? 이게 킬로미터 갖다 이거 바꾸라고요. 한다고요. 그러니까 센치가 이거예요. 아, 여기는 킬로미터인데 센치네? 그러면 됐네. 1m는 100cm. 그죠? 그럼 1km는 몇 미터예요? 1000m잖아요. 그죠? 1000m.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요. 1km가 몇 미터일까? 그러면 1000m는 몇 cm예요?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한 번은 여러분이 전부 적어가면서 해보셔야 돼요. 임도 교량에 영향을 주는 활화중. 활화중이 뭐라고 했어요? 움직이는 화중. 그죠? 활화중은요. 여기 가요. 그러면 짐을 싣고 가면 하중이 여기장이었다, 여기장이었다.
하중이 계속해서 쭉 지나간 거잖아요. 그죠? 각 지점에 작용했을 때는 집중응력이 되지만 활화중에 움직이는 화중이에요. 그죠? 그게 무엇이냐? 움직이는 것. 주보의 무게예요. 보는 뭐예요? 천장에 지나간 두꺼운 보 있죠? 상판을 받쳐주는 보. 이 교각에 상판을 받쳐주는 이 교각이고요. 교각에 걸쳐서 상판을 받쳐주는 보 같은 거예요. 바닥 틀 무게, 시설의 무게, 통행하는 차량의 무게. 여기서 생판 다른 것만 골라도 되죠. 통행하는 차량이요. 임도 설계 시 각 측점의 단면마다 절토고 성토고 지장 단면도마다 물량을 적었어요. 그죠? 단면적으로. 단면에 단면적에다가. 그럼 거기에 뭐예요? 평면도예요? 종단면도예요? 횡단면도예요? 구조물도예요? 그죠? 예. 임도를 단면을 친 거잖아요. 단면이요. 종단면이요. 횡단면. 그거. 다음에 12번 일반적인 지형 조건에서 임도의 길 어깨 및 옆도랑 기준은 길 어깨는 보통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그림 그릴 때 한번 그려줬을 거예요. 얘가 몇 미터예요? 3m. 유효폭이 3m를 놓고 옆에다가 뭐 1m를 놓든가나. 그죠? 1m 놓고. 1m가 좀 한 발짝이에요. 그리고 지형이 조금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키울수록 좋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 이게 무너지고 주저앉을 수 있다는 침하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차가 왔을 때 내가 비켰다. 차 지나가는데 지장 없을 정도 내가 설 정도요.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이 혼자 1인 보행 공간을 한 70cm로 잡아요. 그 정도는 돼야지 내가 안전하게 비키잖아요. 차 오면 이렇게 건너갈 수도 있죠. 옆도랑 측구를 넘어갈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보면은 1m 정도면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1m를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50에서 1m까지 한다. 그 다음에 13번이요. 급경사의 긴 비탈면 산지에서 지그재그. 이것도 시험 몇 번 나왔죠. 그죠? 이거는 뭐 그냥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냐? 도대체 계곡이냐? 산 정상부냐? 뭐 경사진. 사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적정지선 임도 간격. 임도 간격은 임도 밀도랑 관계에 있다고 했어요. 그죠? 임도 밀도는 헥타르당 메다로 나와요. 헥타르당. 그래서 여기서 헥타르가 얼마라는 것만 알면 되죠. 예. 10,000 평방미터잖아요. 그죠? 적정 임도 밀도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죠? 임도 간격이 500m니까요. 예. 여기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우수한 목재 재질 및 노동 사정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벌목 시기는 봄, 여름, 가을에는요. 낙엽이 있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불편해요. 겨울에는 우선 첫 번째 나무가 춘제, 추제가 있죠. 예. 나이테가 있잖아요. 나이테요. 이거 지금 그려진 거 얘는 뭐예요? 색이 진하게 나온 거? 얘는 추제. 색이 연한 부분은 춘제. 춘제는 봄부터 여름까지 크는 거, 그죠? 추제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그 다음도 커요. 겨울에도 커요. 조건만 맞으면 조금. 그러니까 안 큰다고 아예 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봄부터 여름까지 잘 자라면서 뭐가 돼요? 수분 함량이 높아요. 물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나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마르면서 크랙이 많이 가요. 갈라짐이. 그래서 완전히 나무가 굳어있는 동절기 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목재로서도. 그럼 무게도 가볍고 작업도 쉽고. 왜냐하면 생체 무게가 무거워지니까요. 그리고 이때는 잎도 많아서 나빠요. 그죠? 목재 재질도 좋아지고. 그 노동사정이요. 겨울에는 비수기잖아요. 농업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사람이 있으니까 구하기도 쉽고. 그죠? 예. 물론 장비를 활용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지만 장비로 벌목 작업을 못하는 데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경우. 그죠?
겨울에 낙엽 이런 장가지들이 없어가지고요. 아주 시야 확보돼서 편해요. 여름에 나오면 비잖아요. 저쪽에서 나무 넘어져도 몰라요. 내가 있는 쪽은. 고함 쳐도 넘어간다 해도 어디로? 보여야죠. 와서 쿵 때리고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겨울이 좋다. 임도만 계획 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도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왜 만들어요? 나무 pis으면 신속하게 운반해야지 뭐예요? 자동차 사이클. 차량이 운반하면은 적재에서 적하하고 다시 적재하러 가는 게 이 사이클이잖아요. 그죠? CM이라고 하잖아요. 사이클이 시간을 절약하면 절약할수록 자동차 한 대 빌렸을 때 하루에 6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그죠? 60만 원에 빌렸는데 얘가 5번밖에 못 갔어요. 그런데 신속하게 운반했더니 8번 했다고 쳐보세요. 경비가 확 줄어들잖아요. 물류 비용이. 그런 거. 그다음에 운제비. 이게 결국 똑같은 거예요. 운제 방법이 단순화되도록 운제 방법. 왜냐면 복잡해지면 장비가 여러 대가 붙고 뭐 방법이 힘들어져요. 운반량 상한선을 줘야 된다. 운반량은 차가 실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맥시멈으로 실어요. 그럼 여러분 평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1톤 트럭에 몇 킬로 실어요? 규정상은 적재량이 1,000킬로예요. 뭐 물건 시키잖아요. 2톤 싣고 와요. 2톤요. 이거 갖고는 돈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실어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산 같은 데서. 그래서 과적재한 차량 단속하는 이유가 도로 파손 때문에요. 축하중 걸리는 게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바퀴를 더 늘리는 거거든요. 분산시켜 주려고. 임도 같은 데인데 그래도 상한선 같은 경우는 크게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그거를 임도망을 짤 때는 안 한다. 종단 기울기요. 종단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노면 배수. 중요하죠. 노면 배수요. 물, 임도 우회율. 왜냐하면 경사가 심하게 줬을 경우는 우회율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주행 차량 회전 원활하게 해요. 그죠? 회전 같은 거. 그 다음에 주행 차량 회전을 원활하게 한다는 게 종단 기울기는 뭐예요? 시점과 종점이잖아요. 차량의 회전은 곡선 반경 문제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헤어핀 곡선이냐 이런 문제예요. 곡선 반경에서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거고 주행 차량의 등판력, 속도 이거에 걸리죠. 그죠? 이때 어느 정도로냐? 혈계 속도의 2분의 1 이상, 전격 속도의 뭐 2분의 1 이상 정도로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사를 한다든가. 이 회전이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회전은 잘못된 거고요. 측선거리가 100m, 방위가 120. 이거는 또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그죠? 제가 설명했던 거. 측선거리가 120이래요. 120인데 거리는 100m래요. 이거 갖고서요. 코사인 사인 갖고 구하는 거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요. 이거요. 그랬을 때 각도를 가지고 했을 때 코사인, 뭐 사인, 탄젠트 구하는 거 그거 가지고서 그죠? 이거 가지고서 여긴 다 값을 줬네요. 예. 계산기 값을 다 주는 바람에 좀 더 좋아졌네요.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왜냐면 120도에서 180에서 120 빼서 60도 나왔잖아요. 60도 가지고서 구하는 거니까. 그런데 60도 값을 다 계산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코사인 0.5가 100m 하니까. 그죠? 그럼 0.5를 줬으니까 100 갖고 하면 50m 나오는 거 곱하기니까요. 암산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냐인데 이거는 여기잖아요. 그죠? 얘가 플러스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냐. 마이너스냐. 여기 뭐 플러스 마이너스냐. 마이너스 플러스냐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거요.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임도 시공기 시 충분한 다지모 5m 미만의 흙을 쌓기 비탈면 설치할 때 5m 미만이라네요. 임도 시공.
5m 미만이면은요, 높은 거예요. 예, 흑사기 5m 했으면요. 5m. 생각해 보세요. 도든 흙으로만 5m면 엄청 높은 거죠. 도로에서요. 이게 5m가 나왔으면은, 이때 비탈면 기울기는 얼마냐? 비탈면 기울기요. 그거예요. 그죠? 성토했을 때, 절토했을 때, 암석일 때, 절토할 경우, 그죠? 그때 암석일 경우, 경암, 그죠? 0.3, 연암, 그리고 우리 사질, 여기 토질, 토사, 요거 알고 계시면 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대로 보고서 그냥 1점에서 2배 정도. 높은 거예요. 5m면요. 이거 높이가요. 임도에서 노면과 차량의 마찰계수, 설계속도 구하는 방법은, 그죠? 얘 같은 경우는 공식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설계속도 자성을 놓고 타이어 마찰계수 곱하기 127. 그래서 마찰계수.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0.% 물매가 0.05잖아요. 그죠? 이 0.05를 잘 넣으시라고요. 그 소수점 문제 걸려요. 퍼센트 1%는 1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요걸 갖고 또 생각하시면 돼요. 900로 할 때도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거 갖고서 하면은 요 실수는 안 해서요. 나머지 뭐 공식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퍼센트 줬을 경우에 이걸 어떤 사람은 그냥 5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소수점이 퍼센트니까 0.05, 100분의 5잖아요. 100분의 5. 100분의 5요. 이제 그런 거 만들어내는 거. 퍼센트가 1%가 100분의 1이니까 얘는 100분의 5고 100분의 5는 소수점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수점 앞에다 1 넣고 나머지 소수점 밑에 있는 것만큼 0을 넣으면은 그게 퍼센트가 돼요. 100분의 5가. 100분의 5는 100분의 1을 기준 잡아서 하시면 돼요. 모든 거를요. 그렇게 해서 풀면 아마 여러분이 쉽게 풀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또 잠시 쉬었다가 다음 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